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 사례 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에 관한 사례입니다. 인천 소재 M사에서 저는 품질 경영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M사는 휴대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회사들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M사는 균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표준작업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점검 담당 사원을 배치하여 표준작업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또 미준수 현황을 부서별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 미준수 현황은 회의 때 공개가 되었고, 또 부서별로도 공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S전자에서 품질 불량이 발생하여 부서원과 함께 S전자를 다녀왔습니다. S전자의 품질 담당 과장을 만나서 불량 현황을 들었고, 또 재발 방지를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품질 불량이 나서 S전자에 불려가면 죄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빴으며, 품질 불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 대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메시지 또는 정보를 받고 그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해석한 적은 없으신지요? 부서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부장이 회사의 아침 청소 시간에 종종 지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당시 품질 경영팀을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회사의 기초적인 경영 혁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장은 상사의 저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침 청소 시간에 지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는 가끔 지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장이 저에게 결제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평소 때 그 부장이 지각을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결제 서류를 보면서 이것저것 깐깐한 질문을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구미 사업장 방문 다음 날 품질 경영팀의 점검 담당 사원이 작성한 일일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생산부에서 또 표준작업 미준수 건이 몇 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전날 S전자에 불려가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이 생생하여 생산부의 과장을 제 자리로 오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K과장, 오늘도 표준작업 미준수가 몇 건 있는데 표준작업 준수하기 싫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S전자 불려가서 욕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꼭 준수도로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품질 불량 관계로 S전자에 불려가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오면 저는 며칠간은 정신적으로 예민하여 품질 확보에 역행을 하는 일을 누가 하게 되면 저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차이 사례입니다.
오래전에 S전자 P사업부는 회사의 전략에 의해서 광주광역시로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에서의 공장 가동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각 부문별로 이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광의 생산관리 시스템으로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ERP 도입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ERP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S전자에는 물론 한국에 없어서 회사에서는 미국의 컨설팅 회사를 활용하여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컨설턴트들과 약 9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장 가동일이 확정되었지만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원들은 물론 외국인 컨설턴트들도 함께 잔업이나 특근을 자주 하였습니다. 팀원들도 피곤하였지만 컨설턴트들도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저는 미국 컨설턴트들은 하루에 딱 8시간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컨설턴트들도 고객과 한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도 잔업이나 특근을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또는 외국 여행 시 어떤 문화적 차이를 경험을 하셨는지요? 제가 출장 갔던 아시아의 어느 국가, 여기서는 편의상 M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경험한 결과에 바탕해서 말하기 때문에 M 국가의 이미지가 필요 이상으로 먹칠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M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큰 국가이고 또 영국의 식민지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제가 M 국가에 도착하자 S전자 주재원들은 제가 체류 기간 동안에 꼭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M 국가의 국민들은 평등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 놀러가서 절대로 잔돈을 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잔돈을 주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잔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지만 잔돈이 떨어지게 되면 돈을 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고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주느냐, 왜 차별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뺏길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 6월에 미국 보스턴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6월이라 한국도 더웠지만 미국의 보스턴도 더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세게 틀었는데 너무 세게 튼 나머지 실내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우니 에어컨을 끄라고 하자 주최 측에서는 스웨터를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죠. 한국 사람 같았으면 에어컨을 잠시 끄던가
또는 약하게 틀었을 텐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으로 힘들게 된 부서원들과 또 외국인 컨설턴트들을 위해서 저는 종종 회식을 하였습니다. 외국인들과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또 소주도 같이 마셨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노래방에도 함께 갔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은 노래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권유로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팀원들이 외국 컨설턴트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우 놀랐으며 노래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 중에 2명만이 노래를 하였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2살 때 미국으로 갔고 또 한 명은 중학교 2학년 때 갔기 때문에 외모만 한국 사람이지 정신적으로는 완전한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영어에 약해서 저에게 통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에게 노래를 해달라고 통역을 본의 아니게 하였습니다. 다음 대화는 제가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uld you sing a song for us? No, I can't carry a tune. I understand you're a good singer. Are you kidding now? 당시 부서원들은 외국인들과 친목 강화 또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으로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본의 아니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고 또 오히려 스트레스를 추가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적 차이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